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해서는 양국 해군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군 방공유도탄 사령부가 패트리엇과 호크 등 다양한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방공유도탄 사격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적 공중 도발에 가차없이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해군이 8개 국가가 참가한 다국 간 기뢰전 훈련을 처음 주관했습니다. 다양한 기뢰 폭파 방식이 선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해군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해서 많은 방안들이 논의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검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행위라며 미국은 미국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해군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We're also capitalizing on new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at sea and in new domains like cyberspace. We're examining ways that our two navies can better cooperate on maritime security. 이를 위해 연합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전 연습 등 한미 해군 훈련의 범위와 시행을 확대하고 참모 협조를 강화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했을 때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확장 억제 수단과 한미 동맹의 대응 방법은 많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 어떤 방법을 적용할지 그 선택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공군 최대의 지대공 실사격 대회인 방공유도탄 사격 대회가 지난 18일과 20일 양일간 열렸습니다. 패트리엇과 호크, 미스트랄 등 주요 방공무기들을 활용해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적 항공기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의 적 무인기 출현으로 공습 경보가 발령되자 장병들이 미사일 진지에 급히 투입됩니다. 굉음을 내며 하늘로 치솟아 오른 우리 군의 패트리엇 미사일과 호크 미사일은 20km 이상 떨어진 적기를 격추합니다. 우리 해안에 저공 비행으로 침투한 적기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사격이 이뤄졌습니다. 단거리 방공무기 미스트랄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사격을 뽐내자 분당 3,000발을 사격할 수 있는 발칸도 불을 뿜어 적기를 힘없이 추락시킵니다. 공군 방공유도탄 사령부가 개최한 이번 사격 대회는 방공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실전적인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패트리엇과 호크, 미스트랄, 발칸 등 주요 전력이 투입돼 적의 다양한 공중도발 유형의 빈틈없는 방공망을 과시했습니다. 적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 영공을 향해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를 즉각 요격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14개 부대 300여 명의 장병들은 실사격이란 귀중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쌓았고 방공무기 체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공군은 우리 영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의 여러 도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대공 방어 능력을 꾸준히 연마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바다의 지뢰로 불리는 기뢰, 단 한 발만으로도 적군의 물리적, 심리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인데요. 우리 해군 주관으로 8개 국가가 참가한 다국 간 기뢰전 훈련이 경남 진해근해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미 해군의 소해 헬기가 수중에 투하한 음파 탐지기로 기뢰를 탐색하며 천천히 비행합니다. 수중의 소리를 듣고 기뢰의 존재 여부를 탐지하는 겁니다. 기뢰를 찾아내자 우리 해군의 소해함이 출동하고 정밀 장비를 이용해
기뢰를 무력화시키고 안전하게 건져냅니다. 지난 20일 경남 진해 앞바다에서 진행된 다국 간 기뢰전 훈련. 미국과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8개 국가에서 함정 9척과 소해 헬기를 비롯해 380여 명이 참가해 손 발을 맞췄습니다. It's a honor and a privilege to represent Canada at Exercise Clear Horizon. Canada has been participating with the Republic of Korea for a number of years since the Korean conflict. This exercise is another example of our ironclad alliance and our commitment to defend this great n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이번 훈련에서 폭발물 처리 요원들은 기뢰에 폭파장치를 달아 제거하는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4개 국가의 연합 폭발물 처리팀 요원들이 수중으로 들어가 기뢰를 탐색하고 기뢰에 폭약을 부착한 뒤 성공적으로 폭파시킵니다. 무인 기뢰 처리기를 이용해 기뢰를 제거하는 방식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와 유엔 참가 국가들 간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확인하고 한반도의 어떠한 안보적 위협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군 주도로 열린 훈련. 해군은 앞으로 다국 간 기뢰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실전 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공군과 경상남도, 사천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6 사천 에어쇼가 지난 20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에어쇼를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마련돼 군과 국민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열렸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공군 블랙이글스 팀이 오색 연막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서로 충돌할 것처럼 날다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수직 상승은 물론 연속 회전 등 고난도 기술도 능숙하게 선보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화려한 에어쇼와 함께 2016 사천 에어쇼가 개막했습니다. 사천 에어쇼는 항공우주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소년들에게 생생한 현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이번 사천 에어쇼는 지난 2004년부터 개최해오던 항공우주 엑스포를 올해 공군과 사천시가 공동 개최하면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비롯해 최초의 국산 비행기 부하로의 시범 비행과 대규모 축하 비행 등 공군 주력기가 총출동해 공군의 늠름한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기회 흔치 않은데 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또 보고 싶어요. 이번 에어쇼에서는 각종 체험 행사와 항공 관련 대회도 마련됐습니다. 이 중 실제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과 똑같이 재현되는 시뮬레이터 체험과 드론 경연 대회는 미래 항공 꿈나무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 각종 항공기 전시와 실제 탑승 체험도 함께 열렸습니다. 에어쇼부터 해가지고 모든 행사 진행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친근감이 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다채로운 체험 행사로 가득한 이번 사천 에어쇼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21사단 GOP를 찾았습니다. 장병들과 생활관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 뒤 철책을 도보로 시찰하며 직접 경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과의 거리 불과 2km 남짓. 이미 겨울이 시작된 가칠봉 우피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찾았습니다.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 시찰에 위해서입니다. 이 대표는 가칠봉 전망대에서 가칠봉 일대 지형 설명과 군사 대비태세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전방에서 근무하는 부대원들이 항상 든든하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 그리고 국민, 우리 안보 태세가 결국에 가서는 적의 어떤 그 첨단 무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안보 의지를 정말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그대로 받들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든든하고 고맙고. 이 대표는 생활관에 있던 장병들과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무한한 신뢰감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방을 지키고 있어서 5천만 우리 국민들이 후방에서 마음 놓고. 이 대표는 철책을 도보로 시찰하며 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국가보훈처가 2016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제대군인 주간은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기업들이 제대군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두 남녀가 소개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되게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신발도 커플 신발이고. 국가보훈처가 20일 개최한 2016 제대군인 주간 영상 공모에 출품한 작품 군하의 한 장면. 군하는 전역을 한 남녀가 소개팅에서 군하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호감을 얻어 사랑에 빠진다는 스토리로 제대군인들의 희망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난 2013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제대군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당당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대군인 영상 공모전을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국민들께서 제대군인들에게 감사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모두 가지셨으면 해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4팀이 응모한 결과 최우수상의 영예는 군하를 제작한 김용석 씨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 2팀과 특별상 1팀에게도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제대군인을 또 위한 공모전이고 하니까 또 우리 제대군인들 또 힘든 군생활 열심히 이제 이겨내고 제대한 만큼 또 사회생활도 또 화이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에 앞서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식도 가졌습니다. 지난 19일 국가보훈처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세방그룹과 제주항공, 한국경비협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협약에서 세방그룹은 국가보훈처 추천자의 서류 전형을 면제하는 특별우대 전형을 실시하고 제주항공은 제대군인에게 가산점 혜택을 부여해 제대군인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17년 제대군인 일자리 5만 개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이번 2016 제대군인 주간을 통해 국민 모두가 제대군인들에게 감사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제대군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공군사관학교가 21일 내년 신입 사관생도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17학년도 제69기 공사 최종 합격자는 여생도 20명을 포함해 모두 205명입니다. 전체 경쟁률은 39대 1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성별로는 남자 34.2대 1, 여자 83.6대 1로 각 경쟁률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올해는 전체 인원을 조종 분야에서만 선발하고 수시 전형을 100%로 전면 확대해 선발했습니다. 최종 합격자 205명과 별도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 페루, 몽골에서 각각 1명씩 외국군 수탁생 5명도 선발했습니다. 외국군 수탁생도를 비롯한 신입생들은 내년 1월부터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월 입학식을 통해 정식 사관생도가 됩니다. 합격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수험번호와 이름을 입력한 뒤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자 개개인에겐 우편으로도 발송됩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우리의 북핵 외교가 또 한 번 어려운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5차 핵실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례적으로 유엔 헌장 41조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구속력 있고 강력한 추가 제재 필요성에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재 이후에도 도발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다음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안보리의 추가 제재 논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생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포함하려다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2275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빈틈을 보완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전에 논의되지 않았지만 핵과 미사일에 관한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제재들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제재를 바탕으로 대북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이 자국을 직접 위협할 만큼 고도화되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근본 5차 핵실험을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북핵 저지를 위한 결의도 그만큼 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논외의 대상이었던 선제 공격이 공공연히 언급될 정도로 미국의 여론은 격앙되어 있습니다. 지난 8년간 미국의 대북 전략이었던 전략적 인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제언이 많아지면서 대선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 다소 난처해졌습니다.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확장 억제에 기초한 아태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북한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는 수준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독자 제재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어느 수준에서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미국의 정책 의지 표명만으로도 북한의 대외 거래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역시 조총련 관계자를 중심으로 송금 규제를 더욱 옥죄는 등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4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중국 역할론을 연계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북핵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와 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별 국가가 독자 제재를 추진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한미와는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광물 수출, 해외 노동자의 송출, 원유 수입, 세컨더리 보이콧 등 북한 정권의 외화 벌이 수단을 옥죄할 강력한 제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는 있지만 이러한 제재들을 중국이 동의해 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협조하에 민생 부문에 관한 예외 조항을 얼마나 줄여 나가야 할 것인가가 근본 안보리 제재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 개발에 대한 북한의 집착을 고려할 때 이번에 채택될 추가 제재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례적이고 실효성 없는 제재들만 나열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로 이완된 대북 공조를 다시 다져나가는 가운데 북핵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방중앙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입니다. 네, 늦더위로 예년보다 늦게 시작된 단풍이 빠르게 남하 중입니다. 남부지방에서도 단풍의 향연이 시작되는데요. 언제쯤 가을 단풍이 절정일까요? 네, 산의 약 80% 이상이 물들면 단풍이 절정이라고 하는데요. 설악산과 오대산은 이미 절정이고요. 다음 주면 속리산과 지리산도 절정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말 교통량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어떨까요? 네,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단풍 나들이객들로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토요일 지방 방향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오전 11시에서 정오경 가장 어렵겠는데요. 서울에서 강릉이 3시간 50분, 부산까지는 5시간 4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덕평, 만종, 새마을 부근에서 가장 밀리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구간 총 14km 정도 밀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오산, 입장 부근 지나실 때 어렵겠습니다. 네, 일요일 귀경길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은 강릉에서 서울이 4시간 10분, 부산에서는 5시간 50분 정도 잡아주셔야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평창, 여주 일대 가장 어렵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옥산, 안성 부근 지나실 때 가장 어렵겠고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 분기점에서 서평택 분기점으로 총 24km 정도 정체가 예상됩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2차 사고도 우려되는데요.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죠.
네, 한국도로공사의 긴급 견인 서비스인데요. 일반 승용차나 소형 화물차를 인근의 휴게소나 졸음쉼터 같은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한미 양국이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와 안보협의 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마련하기로 하고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양국은 앞으로 확장 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